개발자를 위한 개발자에 대한 개발자 방송 S3.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방은 처음이죠. 생방이 처음이 아니라 이 오프 방송은 처음이어가지고 한 17분 지연됐습니다.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구만. 아니, 죄송합니다. 제 맨 왼쪽부터 나와주셨습니다. 맨 왼쪽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속 없고요. 네, 로고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피라고 합니다. 저도 무소속이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잘 놀고 있습니다. 네, 불꽃나무 오늘도 제가 사회를 맡았고요. 네, 전 법사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디 와 있죠? 리드미요. 네, 리드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라이즈 JS 협찬해 주셔가지고 저기 카메라 한번 여기 30번 줘봐주시겠어요? 네, 됐나요? 안 됐어요? 이런 병이죠? 네. 아무튼 저에게 담소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세상의 모든 커리어요? 연습 안 했죠. 갑자기 하네. 오늘 프로그램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길게 할 것 같고요. 1부, 2부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새해니까 그 각자 신년 소개 잠깐 하고요. 그리고 미리 공지해드렸던 리모트 워크 문화인가 제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신년 계획 있으세요, 박사님? 네. 네. 저는 올해 계획은 블로그를 최근에 쓰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블로그 20개 이상 쓰기 하고 외부 발표, 컨퍼런스 발표 1회 이상 하기로 일단 정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1회밖에 안 하네. 그러면 2회? 어디 이거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시켜주시면 제가 뭐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은 법사의 발표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매직쇼. 매직쇼인가요? 네.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커피로 한 잔. 네. 네, 어색할 땐 네. 네, 쌍피님 신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백수이다 보니까 일단 빠른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론트로 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프론트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뭐 근데 프론트라고 하기엔 좀 예, 그런 전향 아니라 백 아닙니까? 백. 다시 또 전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백인가요? 예, 네. 좀 애매한 감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아예 프론트로 좀 자리를 잡을까. 예,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그쪽에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론트 방송이 사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방송을 최대한 많이 해서 예, 수익도 좀 났으면 좋겠고요. 네, 돈 좀 많이 벌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데. 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싸님은요? 네. 저도 뭐 지금 쉬는 입장이라 취직이 큰 목표 중 하나고요. 네, 이제 어디든 가야 되고 뭐 커리어 고민도 많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고민해보고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뭐 항상 있었는데 못하던 건데 올해는 좀 오픈 소스를 좀 더 가열차게 하려는 게 큰 목표 중 하나고요, 제. 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항상 계속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완성짓거나 오픈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하다가 또 딴 거 하고 이거 하다가 또 딴 거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몇 개 오픈해보고 이상적인 목표로는 어떤 프로젝트에 한 커미터 레벨 정도까지 참여해 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네요. 네, 개인 프로젝트 하면 그냥 혼자 하면 컴퓨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컴퓨터 된다고 그거 그런 프로젝트 말고 그냥 개인 프로젝트 아, 예. 네, 저는 방송이 장수해야 되는데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장수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이잖아요. 아직 네. 시험 방송 하다 네, 보면 우리 네, 아직 시험 계속 방송이니까. 시험 방송. 저의 첫 목표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커리어를 전향하게 될지는 경향했나요, 저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계획이 저는 있어요. 와. 발리에서. 와. 발리에서 생긴 네,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네, 다음 주에 발리에 가서 한 달 정도 발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한번 네, 그게 두 번째 계획이고요. 마지막 계획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운동 중요하죠.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안 좋습니다. 쌍꺼풀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 운동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쉬고 있어갖고요. 저 종합검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다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당도 있고 당은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간에 그거는- 지방도 그거는 있고 이제- 그거 이제 그거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것 없는 거예요. 네. 네? 제일 젊은 피인가요? 네, 제가 네. 제일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올해 운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3일 전에 헬스장에 2달 만에 출근했는데 팔이 아직도 아파요. 팔이 아직도 안 펴져요. 한 일주일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어색하게 훅 지나가네요. 네. 예. 첫 방송이니까. 예. 네. 우리끼리 재밌으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해 드렸죠. 리모트는 문화인가 제도인가? 네. 저희가 다 리모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네. 쌍피님부터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제도인 것 같아요? 리모트요. 저는 제도?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발자 말고 다른 직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다른 직구들도 과연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팀별로 그런 그 뭐랄까 업무 특성은 예, 좀 업무 있죠. 특성도 있고 윗분의 음. 그런 특성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제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잘못 말했나? 제도와 문화가 되게 좀 헷갈리네요. 제도와 문화의 차이는 뭘까요? 문화제도인가요? 네, 제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정책으로 다 리모트 해 하면 하는 게 제도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게 문화라고 말만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모트는 해라고 했지만 네. 안 그런 그룹들이 되게 많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고 했지만 그 팀별로 윗톤에서 또 자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면 제도 같긴 한데요. 그냥, 제도요? 네. 문화라기보다는 제도에 더 가까운 건데 일하는 형. 왜냐하면 출근은 제도잖아요. 출근은 문화가 아니라 보통 9시 출근 이러면 제도 아니면 플렉서블 출근하면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리모트도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네. 다른 생각?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셨나요? 우리 짠거 아닌데? 그렇군요. 네. 예. 그 제도라고 하면 뭔가 딱 듣기에는 리모트 우리 회사에서 리모트를 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나는 안 해봤고 한 번도 그러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연히 리모트라고 하면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집에서만 일하는 거라고 혹은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거라고 출근 안 하고 그런 걸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뭔가 이 제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리모트라는 어떤 일하는 방식이 딱 탄생하는 게 어떤 결과물로서 앞에 어떤 문화가 있고 그 문화는 공유, 협력 뭐 이런 거 어디서든지 일하지 않더라도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님은 어떤가요? 음, 저는 네 회사에서 뭔가 룰을 집행하는 위치에서는 제도인 것 같고요. 회사가 허가를 해야지 일단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해 줬을 때 그거를 실제로 리모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문화만 있어서는 허락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윗분들이 생각할 때 리모트가 제도인 것 같고 결정자들 리모트 해도 됩니다라고 결정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실제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허락받은 뒤로는 문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 음, 제도와 문화 그러니까 허락해주는 회사와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이 합쳐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멋있다. 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화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문화 리모트 하다 보면 규칙을 이제 여러 가지 정하게 되는데요. 뭐 그래도 팀원들이랑 언제 자기가 온라인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뭐 슬랙을 쓰는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라던가 이렇게 룰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룰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가장 큰 요소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동료랑 같이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죠? 음, 그래서 저도 리모트 경험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 리모트 풀 재택 가능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음, HR이 중요하다. HR이 HR 이요? 무슨 네. 뜻이죠 그건? 갑자기. 네. HR이 굉장히 중요한 아, 네. 사람을 채용할 때 리모트가 가능한 그렇게. 리모트를 하려는 회사는 리모트를 충분히 감안하고 채용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물론 하루 이틀 인터뷰 봐서 해결될까 싶지만은 그래도 그게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면접을 재택으로 하면. 뭐 그러면은 리모트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감이 있는데 리모트에 적합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리모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주면 당황하는 사람. 예를 들어 그냥 꼭 리모트 아니더라도 일을 사람이 있고 일을 안 지켜줘도 알아서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저는 약간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리모트도 더 보편화되면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약간 막 시켜야만 하고 일정 체크하는 사람 게 더 편한 사람들은 아직은 리모트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눈치껏 보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네. 주변에 다 알아서 일을 해. 예.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있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체득하게 되고. 네. 저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리모트가 제대로 워킹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리모트가 초기라서 그러니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해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TDD 처음 막 유행할 때처럼 그래 좋다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걸 아니면 음. 뭐야 애자일 유행할 때처럼 다 한다니까 나도 해보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야? 몰라. 야, 약간 지금 이런 단계라서 그런 거고 아마 음. 훨씬 자리 잡고 레퍼런스가 생기면 그런 것도 잘 그러니까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출근해서 어떻게 일하지? 음. 뭐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지? 뭐 음. 나 몇 시 뭐 그런 고민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리모트도 그렇게 가면 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리모트 근데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리모트를 할 수 있었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리모트를 하면서도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나를 과연 어떻게 볼까? 음. 사람들이 음. 나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줄까? 음. 뭐 그런 고민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회사에 나가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리모트를 안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한번 어떤 기회가 무슨 사건에 의해서 리모트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집중이 더 안 되는. 왜 안 되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이 왔을 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와이프가 뭐 할 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음. 근데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산만해서 처음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리모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나서는 좀 잘 적응을 해서 집중도 더 잘 되고 오히려 회사보다 집에서 일할 때가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랬거든요. 잠깐 여기서 채팅에 뭔가 얘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아무 내용 없어요? 네. 이거 뭐죠?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팅에 스포카에서 스포카의 홍미인님이 쓴 채팅 리모트 도입기 있거든요. 좀 한 몇 년 됐을 텐데 그게 좋다라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도 리모트 하고 싶다는 채팅 하나 올라왔어요. 저도 리모트 관련해서 뭐 여러 군데 발표하러 갈 때 그 스포카에서 했던 거를 읽었고 나름 정리했는데 저도 리모트를 경험한 거는 사실 6개월 전이 본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도 리모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장소에 없으니까 당연히 회의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당연히 집에서 일하니까 뭐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건 전 믿어요. 그러니까 일은 할 거야 분명. 근데 지금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를 생각도 안 한 거죠 처음부터. 리모트 워크라는 게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일하든 관계없이 일하는 중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는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호출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호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계기가.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이게 꼭 해야 돼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분위기가 저 사람 오늘 재택한다는데 그럼 바로 컨퍼런스 콜 딱 연결해 버리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생긴 생긴 그런 문화가 되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게 표현이 뭐 문화라고 하면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그냥 뭐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출퇴근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우리가 그 방식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리모트를 겪으니까 사실 달라져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저도 맞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나머지는 다 출퇴근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사람만 사무실 갔다 안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막 약간 충돌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컨콜을 저희가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컨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난 카페라서 컨콜을 할 수 없구나.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마이크를 키면 막 음악 소리와 막 이게 들어가서 나 이게 듣기만 처음에는 컨콜 하시죠. 그러고 딱 열었다가 안 되네. 약간 그런 걸 그래서 내가 조용한 데 가서 일하고 그래서 내가 코킹 스페이스를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떤 리모트를 해도 그런 공간 집에 공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계속 바뀌고 만들어지고 막 다 비동기로 일하고 슬랙으로 일하고 깃허브로 일하고 하는 방식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리모트 워크도 좀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좀 삐끗삐끗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비동기로 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캘린더 공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일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필요해 그러면은 캘린더로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회의 일정 잡고 뭐 그걸 모여서 할지 혹은 뭐 화상으로 할지 그런 것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 비동기 일하는 데 있어서 캘린더 공유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일할 때는 되게 좀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는데 좀 자리 잡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실을 가면 뭐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인터럽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일을 사실 이 일하라고 난 고용된 사람인데 정작 이 일은 못 하고 딴 음. 인터럽트만 맨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동기로 일하니까 이 사람이 언제 출근할지 모르니까 사실 제가 블랑님과 얘기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쵸, 내일 그쵸, 맞아요. 얘기하시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같으면 그냥 바로 가서 블랑님 물론- 잠깐 와봐. 막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딴 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하려면 미리 나한테 물어보고 선점하고 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 시간을 비워두고 그냥 일하면 계속 일하면 되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좀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일이 많으면 리모트 워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도 조금 여유일 때 사무실을 가고 네, 맞아요. 막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만들 게 엄청 많아. 그럼 전 계속 네. 리모트 하겠습니다. 그러고 리모트로 계속 해야 코딩을 훨씬 많이 하고 사무실에서는 일 안 하고 조금 소셜 활동도 하고 그럴 때 사무실로 와서 네. 소셜 활동을 하게 됐던 것 집에서만 같아요. 일하고.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집이 멀다 보니까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은 거의 회의를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늘 일이 있고 늘 회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나올 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몰아서 회의하게 되고 코딩은 집에서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모트의 단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을 그렇죠. 예. 못 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저도 항상 오버워크를 많이 했어요. 뭐 회사 출퇴근하면 보통 출근해가지고 한두 시간 출근해서 아침에 뭐 사람들이랑 수다 좀 떨고 인사 좀 하고 커피 좀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또 마셔야죠. 그러면 업무는 한 2시 근데 졸리죠. 네. 네, 그러면 3시부터 한 6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집중하고 이제 퇴근 시간 돼서 집에 갈까 야근할까 고민하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리모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풀로 코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집중력이라는 게 한번 딱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퇴근 시간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한다고 시작해가지고 7시에 시작했는데 퇴근이 8시야. 그런 경우가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잘 워킹하는 조직에서는 항상 오버워킹을 고민하고 리모트가 잘 안 되는 조직에서는 저 사람 진짜 일할까? 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오버워킹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저는 한 6개월쯤 걸린 것 같은데 죄책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리모트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일할 때 사람 아까 쌍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사무실 나가면 뭐 커피 마실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일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카페에 있는데 그러면 뭔가 죄책감이 너무 커져서 7시가 됐는데 퇴근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만약 오늘 별로 일을 못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더 해서 약간 오버워크를 하면 그 죄책감이 좀 상쇄되잖아요. 나는 훨씬 많이 일했으니까. 그러면 좀 중간에 놀았어도 더 많이 일은 꽤 많이 했으니까 자꾸 그걸로 내가 상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코딩하다가 막 작업하다가 개발이 특히 그런 게 많죠. A라는 기능을 만들려고 한 3-4시간 막 작업했는데 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약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은 그쵸.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사무실에 있었으면 그렇게 딱 했는데 6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20분만 어떻게 해? 그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7시에 집에 갈 텐데 리모트로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초반에 하면 망했다. 나 4시간 동안 채팅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그쵸. 사실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채팅을 막 하고 간단한 오타 막 PR로 올리고 막 갑자기 리액션 몇 개 이모지 막 보내고. 나 있어 막 이런 신호를 약간 알리려고 막 그런 게 초반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는데 저는 완전히 없앨 때까지 한 6개월쯤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뭔가 그런 기준이 확실히 깨진 계기가 리모트를 하다가 어느 날 궁금해서 리모트를 해도 8시간을 꽉 채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맞아요. 그때 팀에 했었죠.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팀에서 나온 결론은 리모트를 할 경우에 8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좋다. 좋은 팀. 네, 어느 그렇게 결론이 어느 팀이었죠? 네? 좋은 팀. 완전 네. 좋은 팀.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매일매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건지가 그날의 출근인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 자체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8시간보다 덜 하기도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덜 하기도 하고 예. 네. 네, 그게 뭐 집에 있을 때도 그 8시간 채우려고 밥 먹는 시간도 막 정해놓고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10시에 먹기 시작해서 TV 보다가도 1시 되면 자리 와서 일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리모트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유용하게 쓰지 못했던 거죠. 과거에는.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일 어디까지 했지? 오늘 어디까지 하면 오늘의 내 목표를 완료한 거지? 라는 기준으로 좀 바뀐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된 뒤로 그 하루하루의 목표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나왔던 아웃풋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아웃풋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오히려 효율적인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본인의 생각.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리모트 관련된 책들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리모트를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걸 걱정하게 되는데 그 걱정하는 대상들은 리모트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논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신뢰는 리모트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네, 뭐 네. 쉽진 않지만 그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남의 시선을 별로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그냥 회사 출근해도 나 오늘 하루 2시간만 일하고 가야지. 회사 나에게 일을 안 주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로 다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안 돼요. 네. 근데 일을 적당히 배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한 10년 개발자 생활하다 보니까 매니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팀 매니징이나 뭐 피플 매니징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팀장 왜 필요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니어 때는 저 사람 코딩도 안 하는데 일을 나한테만 시키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엔지니어링 해주시는 분이 잠깐 피식 웃으셨어요. 예. 공감하시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매니징 해주는 사람이 특히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감을 가져오고 회사와 개인 간에 또 뭐라 그러죠? 그 목표를 얼라인하는 것들. 특히 개발자들은 아트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대세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와 관계없이 그냥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거를- 해주는 게 많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이니까 개발 쪽이랑 IT 쪽만 생각했을 때 매니징이라는 롤이 되게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하고 약간 우리나라는 계층만 자꾸 생겼지. 그러니까 매니징이 너무 중요한데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약간 되게 그냥 연차 차고 그쵸. 약간 네. 승진처럼 자꾸 매니징 롤로 갈 뿐이지 매니징이 너무 되게 스페셜한 전문 영역인데 맞아요, 전문가가 맞아요. 없는 거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네, 저도 약간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리모트 워크에도 워크일수록 매니징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CEO든 누구든 CTO가 되든 그 중간에 컨트롤 해줘서 회사와 그 개발자 간의 간극을 줄여주는 그렇죠. 목표를 얼라인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이프가.
아, 죄송합니다. 네. 되게 사- 중요하죠. 사실 양쪽 다 중요한데요. 사무실 음. 출근할 때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네. 사무실은 올해 그렇게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티가 좀 덜 난다면 리모트로 하면 그게 좀 더 가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런 역할들이. 돋보이죠. 예, 아무튼 예.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리모트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정의하잖아요. 네, 댓글에 네. 쌍피님 쌍피님 좀 한번 웃어달라는- 웃어주시고요. 아, 예. 네. 제가 활짝 웃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예. 갑자기 확 끊겨가지고 흐름이. 그러게요. 저 저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그러면 그 끊긴 김에 봐서 이번에 좀 나와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외국은 그래도 그런 데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은 리모트를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리모트 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걔네도 그냥 집에서 일할게요라고 메일 쓰면 보통 다 집에서 일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뭐 조직별로 다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리모트를 제도라고 인식을 하면 뭔가 리모트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리모트가 제도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문화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집에 가서 일할게. 그냥 편하게 일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리모트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다들 그거에 동의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출근해서 내가 지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외에 되게 많잖아요. 평가도 그렇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효율도 잘 나고. 옷 입어야 될지 걱정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예, 네. 아침마다 네. 옷 안 빨아도 되고. 아, 네. 그래도 옷은 입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옷을 바지도요? 가끔씩. 어, 오늘은 네, 오늘은 저희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오늘 이 공간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네 분이 더 있어요. 저희는 화면에 네 분만 잡히지만 카메라 한번 돌려볼까요?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네, 지금 카메라 세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카메라에 들어. 저희가 나름 오프라인 방송한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준비만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하려니까 네. 막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카메라 돌려주셔야 될 것 네, 카메라 지금 저쪽으로 나가고 있나요? 같아요.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네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후얌얌이라고 하고요. 오늘 방청객으로 일단 왔습니다. 리모트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본인의 먼저 경험이라든가. 소개 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개 다 하고 하는 줄 알고. 네. 리모트는 아까 전에 뭐 다들 얘기하셨지만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한국에서 혹은 대부분 회사에서 꼭 한국에서가 아니라 이걸 못하는 회사들에서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평가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를 사실 리모트를 많이 하는 회사는 평가하기가 뭔가 정성적인 평가 뭐 이런 막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정량적인 평가냐 정성적인 평가냐 아니면 뭐 평가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리모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나의 매니저가 꼭 눈앞에 있지 않으면 평가를 안 줄 것 같아. 이런 팀은 그 회사가 아무리 리모트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팀은 리모트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문화냐 제도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좀 더 문화 쪽에 가깝다고 보기는 해요. 이게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인프라가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옮겨가는 데는 그 주변의 문화, 그 회사의 문화 작게는
그런 게 받쳐지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게 리모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좋은 말씀 하실 분으로. 네, 로토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로토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재택근무를 이제 전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 두 군데서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전전 직장에서 재택근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능했고 약간 제도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다 정도고 이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형화된 그런 문화는 아니었고 그냥 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복지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경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가령 이제 좀 제가 받았던 안 좋은 경험은 일반 재택근무 하는 게 사실은 근무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재택이니까 뭐 내일 출근하면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지연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약간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전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이제 못 느꼈으니까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어쨌든 서로 이제 연락을 해두면 답장이 오니까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 이제 좀 직업을 구하면서 그런 스타트업들의 이제 그 면접을 보면서 물어본 게 있거든요.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CTO든 아니면은 뭐 그쪽 개발 실장이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재택근무를 해서 뭐 성과 잘 나오면은 오케이다. 그걸 일종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게 호의적인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뭐 모여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쪽은 보통 이게 뭐 CEO든 아니면은 뭐 CTO의 마인드든 그런 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으면은 하는 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너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매출이 꺾이면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되게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리모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빌드업 해놓은 상태 가지고 더 이상 장소가 구애받지 않은 상태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그게 또 개발자 직군이랑 비개발자 직군 사이에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는 리모트 근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토픽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비개발 직군 내에서는 그 뭐 리모트 근무라는 토픽 자체가 약간 좀 거론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또 모르겠어요. 그게 좀 그 직업군 간의 문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유독 개발자 직군만 이런 리모트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직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마케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획자, 뭐 디자이너 등등. 그 업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 이 리모트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창의력을 필요한 개인의 창의력을 필요한 집단에서는 개인의 효율이 결국엔 집단의 효율과 일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업무 특성을 가진 사람의 창의력이나 이런 게 그닥 중요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단체로 노동이 모여가지고 삽질을 해야 뭔가 열차를 끌고 할 수 있는 집단에서는 그냥 모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네. 화면 없이 그냥 얘기할게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뭐 문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찾으려고 하면 전체 메일이 계속 도는 거죠. 이거 뭐 최종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럼 뭐 저는 9월 1일자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3일자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관리가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리모트를 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시스템이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리모트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좋게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오래 해서 익숙해진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한 일주일, 2주일 하면 결국 노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다들 참으면서 한 달, 두 달, 길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쭉쭉 끌고 가 보니까 아 여기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일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각자 개인만의 생각들이 생기면서 리모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사업주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습관이 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기간은 기다려 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제가 돌이켜서 보면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리모트 근무했을 때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트 문화 익숙해지려면 사내에서 일하는 방식도 네, 리모트에 맞게끔 바뀌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조직이 있으면 사내에서 리모트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일을 해주는 거. 아, 뭐 네, 그것도 좋, 네, 네, 컨설팅? 네, 그것도 좋고요. 우리가 네. 재택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불남님 이것 좀 봐주세요라는 게 안 하는 거죠. 없게끔 해보면 이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것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리모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어색하게 느껴진 게 이게 결국 회사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가 취해야 될 입장은 얘네들의 스트레스나 그런 걸 완화시킨 다음에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해주는 거고 뭐 복지도 주고 뭐 병원도 보내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그런 목적이잖아요. 저는 약간 뭐 타직 쪽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 개발자니까 개발자 쪽이나 IT 쪽만 보면 IT는 이미 리모트하게 충분한 많은 인프라랑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타 오픈 소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제가 생각에 리모트로 일하면 업무는 집중할 수 있으면서 그 개개인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데 회사는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매출 얘기도 하셨는데 회사가 매출이 사무실에서 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매출이 떨어진다고 야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아무도 안 그러는데 그렇죠. 예. 리모트로 하면 리모트가 문제야라는 말을 할 거거든요. 저는 약간 그게 되게 그거는 니네가 해결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그 생각 뭔가 그러니까 나한테 신뢰감을 주면 내가 해줄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이상했어요. 약간 왜 이상하지? 뭐 예를 들면 야 너네 건강검진 받아야 되냐? 나한테 증명하면 우리 회사도 건강검진 도와줄게.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를 나한테 다 증명하라고 엠플로이한테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증명하지? 막 이런. 그렇죠. 네. 개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네. 그 사업 조직에서 사업이 매출이랑 연관되지 개발 조직이 어떤 사업적 결정은 하진 않잖아요. 기술적인 역할만 하지.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롤 베이스로 움직여야 또 리모트가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세상 모든 커리어와 연결? 네, 이런 거 하기로 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네. 그런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뭐 가면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었을 때도 그러고 처음에는 잘 모르다 몇 번 들었을 때 어색하게 느낀 게 그러면 내가 사무실 출근했을 때는 회사가 날 뭐 특별히 되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날 뭐 케어해 주나? 관리해 주나? 뭐 그런 거 저는 제가 제 경험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책상이랑 의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상이랑 의자 딴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상이랑 의자 정도 주는 거지. 특별히 나한테 뭔가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난방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야 야근하면 저녁 좀 주자. 계속 나와. 저는 리모트 할 때 야근할 때 제일 억울해요. 저녁 내 돈으로 그건 그렇네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케어를 해줘야 내가 사무실에 하지. 아무런 사실 그냥 사무실에 출근만 한 것뿐인데 뭔가 대단히 관리가 되고 있고 리모트로 하면 이제 되게 너희는 이제 관리 안 돼. 아니면 아까 평가 같은 얘기도 사무실에 있으면 날 평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나 회사에?
출근 기록부. 근데 우리 보통 띡. 근데 그런 회사 요즘 거의 없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찍는 카드는 한 5, 6년 전인데 출근하니까 컴퓨터 로그인하고 이런 건 한 5, 6년 전에. 그냥 안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재택 이런 걸 리모트를 했는데 정말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파트타임 잡 막 뛰고 있고. 뭐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그런 사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안 좋은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모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기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일하고 있는지, 누가 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되지 않으면. 실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기록하진 않잖아요. CCTV로 맨날 이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채팅을 하는지, 코딩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리모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 자체가 기록 베이스로 업무를 하잖아요. 강제가 되죠. 거의 네. 반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기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기록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리모트를 하면 진짜 이 사람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트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사무실에 있을 때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날 기록해 있는 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네, 일하는 맞아요. 거.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생각하면 평가도 제대로 되고 하려면 사무실에 있을 때도 그게 다 기록되고 문서로 남고 맞아요. 했어야 됐는데 그냥 사무실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방치가 되고 있는 거. 네. 그게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늘 평가 시즌이 되면 되게 언페어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나는 정말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딱 터지면 돈을 왕창 버는데 그 조직의 모든 성과가 올인데드 그 사람들만 가져가는 건 되게 언페어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시켜서 하는 건데 관리되지도 않잖아요. 그 성과라는 것 자체가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고 그냥 팀장님이 좀 밤샜어.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이거 제가 하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굴러가는 것 같아. 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한 걸 보지 않고 열심도를 보는 거죠. 그러다 열심도. 보니까 야근을 야근을 했냐, 많이 한 네.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야근을 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야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아니까 다 야근하고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낮에 2시간 커피 먹고 뭐 이런 거? 왜 그러시죠? 경험이 생각났어요? 경험이 아니라 결국엔 종합해 보면은 리모트라는 게 제도라기보다는 사실 문화에 저는 가깝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장소의 문제지 사실 사무실에 있을 때도 리모트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앞에서 얘기했던 리모트로 일하는 방식대로 사실 사무실에서도 일을 해야지만 제대로 평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방송을 아까 17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쵸. 시간을 보니까 벌써 45분, 50분이 그냥 거의 훌쩍 갔는데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는 없으니까. 끝난 거 아니고 쉬는 거죠.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개 프로그램을 더 할 텐데요. 잠깐 1부는 여기서 쉬고요. 저 약간 광고해도 되나요? 네, 광고하시죠. 리모트 주제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트를 주제로 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제가 생각 들 때는 협찬 받으신 거? 아니 협찬은 없어요. 협찬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받았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에이. 분들 중에서는 사업주분도 계시고 개발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위키미디어에서 나온 사무실 따윈 필요 없어. 이게 원제는 리모트란 책인데요. 이거는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고 개발이나 디자이너나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바지 벗고 일하면 안 되나요라는 책이
네. 그리고 이 책도 이게 새로 나온 거죠. 옛날에 제목이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똑바로 다른 아. 출판사에서 나왔던 게 다시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부고요. 거기서 더 리모트에 대한 것만 집중한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리워크가 2015년 리모트가 원래 여기서 나왔었나요 이 책이? 저는 왜 표지가 달라서 그런가? 리워크 말고도 내가 원서로 봐서 몰랐나 저걸? 원서 자랑. 갑자기 원서, 말이 네, 그렇게 네. 나와요. 원서랑 좀 커버가 다를 거예요. 네, 원서랑 네. 원서도 읽으시고. 근데 저기서 나온 저 책을 읽어보시면 뭔가 거기서도 인사이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책으로 읽어본 거랑 저희가 과거 한 거랑 뭐 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저는 공감이 많이 됐던 거는 바지 벗고 일하면 안 되나요가 공감이 더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지 벗고 일하셨나요? 네. 창피해. 여름이 좀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위에는 잘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이상한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추천드립니다. 예. 네. 또 혹시 또 광고 하실 분도 있나요? 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0분 뒤에 15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2부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몇 시에 오늘 하나요? 시간을 정해놓는 게 듣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냥 15분 뒤에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네. 그러면 20분에 20분 하죠, 20분. 3시 20분에 3시 25분? 3시 25분에 시작하시죠. 그리고 30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3시 25분에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오, 오, 잘해. 잘한다니까.